87 그 헌법 체제가 30주년이 됐던 게 2017년입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특위를 꾸려서 여야를 총막론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특위위원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어쩌면 지금 후보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그 87년 헌법이 40주년이 되는 2027년에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장님으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를 헌법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과제는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게 아주 추상적인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가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쩌면 헌법상의 기본권의 변화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장님으로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멀리 이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노력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지. 네.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위에 기본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논의 혹은 수많은 결정에서 했던 그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국회의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도 다른 분들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아동 문제나 또 장애인 문제나 또 사회권 문제나 더 발전해야 되는데 계속 국제인권법의 어떤 기준 좀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발현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헌법의 이념이랄까 기본권이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가지는 생각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제인권법 학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양성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성과를 내가고 있는 학자들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일정한 성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위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적극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일기의 재판관님들의 말씀에 이게 뒤늦게 들어보면 그 당시에 현실 정치에 몸담았던 여야의 정치인들이 들어오셔서 일기 재판부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셨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헌법재판소의 초창기의 논증의 풍성함이랄까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그 법원 출신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입법부에서도 추천해서 하는 이 쪽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폭으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엄청난 재산적 피해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 있는데 사실 환경권에 대한 문제도 명시돼 있지 않은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24년에 환경권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오늘부터인가 지급하는데 역시 예전처럼 난민한테 이 쿠폰을 주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2020년도에 난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금의 수혜 대상으로 난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당연히 난민도 포함돼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민도 납부의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뭔가 좀 정리가 돼.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